안녕하세요. 이상일의 일석이조입니다. 최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 가운데 두 가지 금융 관련 사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 사태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 두 회사는 펀드 환매 중단 등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둘째, 이들 회사의 사실상 주인이 문재인 정권의 여러 사람들과 아주 친분이 두텁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이 두 사건이 결국은 권력형 비리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는 펀드 환매 중단 등을 통해서 1조 6천억 원 정도의 피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라임 자산운용은 처음부터 금융사기를 계획을 했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을 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의 전액 10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최근 금감원이 했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는 펀드 환매 중단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5,30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 라임 자산운용의 사실상 주인인 김봉현 씨는 구속이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고요. 다른 사건으로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수원 여객 돈 몇백억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임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전직 행정관이 금융감독원의 여러 정보를 빼내서 라임 자산운용에게 넘겨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청와대 행정관은 검찰이 수사한 내용 대부분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 이혁진 씨는 2018년 3월 해외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당시 이 사람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해외로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외로 도피할 수 있었는지 이거 정확히 그 배경과 그 과정을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된 김봉현 씨는 호남에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이 호남의 인맥을 활용을 해서 민주당의 현직 의원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현직 의원이 두세 명이 있고요. 영남의 이번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한 중진 의원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봉현 씨는 2015년에 필리핀 클라크에 있는 한 리조트를 빌려서 민주당의 의원, 민주당의 부대변인 출신, 시의원 출신 이런 사람들과 함께 3박 4일 여행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현 의원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줬다. 그리고 양복도 해줬다. 이런 진술을 검찰에서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옵티머스의 이혁진 씨는 한양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2006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전신인 회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2012년에 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서울 서초갑에서 출마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출마했으나 낙선을 했는데 이 사람은 민주당의 서울시장 청년위원장도 했고 2012년 대선 때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금융정책특보도 맡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과거에 남북경제문화교류협의회 교류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을 때 그 재단의 상임이사를 이혁진 씨가 맡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다 한양대 동문인 거죠. 이 이혁진 씨와 관련된 사람들은 대부분 한양대 동문이라고 합니다.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이 사태와 관련해서 서류를 위조를 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윤모 변호사, 이 사람도 역시 한양대 출신인데 이 사람의 부인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지난달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혁진 씨의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이 이혁진 씨는 원래 한 회사에서 금융자산을 다루다가 이 자산 사모펀드를 운영을 했는데 이 사람은 민주당과 교분을 맺고 활동을 하면서 많은 민주당 사람들에게 로비를 했거나 정치자금을 주었거나 이런 일을 했을 거라는 지금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해외 도피 과정을 누군가는 도와주지 않았느냐, 어떤 실세들이 또는 정권과 관련된 어떤 인사들이 도와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봉현 씨 역시 라임 자산운용 사태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정권에 관계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고 로비 활동을 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이 사람은 진술하기를 광주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을 통해서 민주당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부탁도 했었다. 이런 진술을 한 걸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하는데 현 정권이 지금 검찰에 많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을 하고 있고 윤석열에게 사실상 검찰총장직 그만두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만일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서 무너진다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꿋꿋하게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성역 없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윤석열 검찰에게 우리 시청자들께서 응원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자기들이 과거에 세웠던 전통과 관례를 깨고, 즉 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국회가 입법부로서 행정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국회 내에서도 원만한 운영이 된다. 이런 논리를 스스로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어코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간 까닭, 그동안 몇 차례 법사위 열면서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심지어는 사법부가 재판을 잘못하고 있다면서 법원까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검찰과 법원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간 까닭, 앞으로 발생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막, 보호막을 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권력형 비리 사건을 재판에 넘기더라도 법원을 또 압박을 해서 재판에서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들은 무죄를 받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간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이걸 알기에, 그리고 지금 이미 전개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의 내막도 어느 정도 민주당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알기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꼭 가져가서 사전에 보호막을 치고 차단막을 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이혁진, 이 사람이 일으킨 그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역시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이 회사가 투자가 안전할 수 있는 공공채권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해줄 테니 우리한테 투자금을 맡겨라,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서 결국은 5,300억 원의 투자 피해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심지어 한 증권회사, 어떤 금융의 회사들, 그 다음에 대기업들, 이런 데서도 투자를 했다가 지금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민주당과 관련이 있고 그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안심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권력형 비리를 어떻게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이혁진의 소위 해외 도피 소재지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국내로 송환을 해서 수사를 해야 할 겁니다. 이혁진은 현재 검찰에 의해서 기소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해외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어서 기소 중지가 됐지만 검찰은 이혁진을 꼭 데려와서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이혁진과 관련된 사람들은 현재 체포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혁진의 소재지를 또 확보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할 겁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나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람들입니다. 이 두 회사와 이 두 회사의 핵심 인사들은 다 현 정권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은 주변에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권력 실세 누구누구하고 친분이 두터운데 나를 믿고 투자하면 여러분들 상당한 투자 이익을 볼 거다, 이런 식으로 아마 사람들을 유혹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뒷배경을 믿고 투자했던 그 투자자들, 피해를 입은 분들, 이분들을 생각한다면 검찰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전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꿋꿋하게 굳세게 수사를 해서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김봉현, 이혁진, 그리고 이들과 관계된 사람들이 권력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떤 로비를 했는지를 검찰은 철저히 밝혀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검찰에게 이런 목소리 내주셔야 합니다.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 뒤에는 국민들이 있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만약에 공수처가 설립이 된다면 현행 공수처법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를 해서 수사에 들어갈 경우 공수처의 검찰은 그 인지 사실에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이 하지 말고 공수처로 이첩을 해라, 넘겨라고 요구를 하면 검찰은 그것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을 때, 검찰이 그걸 인지해서 수사했을 때
공수처가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라 하면 검찰은 넘겨줘야 하고, 공수처에서 적당히 유야무야 사건을 덮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들 임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권력의 입김이 막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수처는 결국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범죄보호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공수처의 역할이 정말 국민이 원하는 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공수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를 하고, 공수처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비판하고 지탄의 목소리 내주시고 청와대 청원도 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일의 일석이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